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서혜진님 사연인데요. 승현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승현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빠, 술 냄새나. 술 마셨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미안해. 너랑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말 못해. 안 좋은 얘기더라도 괜찮아. 얘기 좀 해봐. 싫어. 싫어. 네, 제가 상황극을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끝냈는데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에 오고 하셨겠지만 남자친구가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승현님 또 연기가 좀 늘어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톤이 좀 잡혔어요. 아.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예전에 있었거나 뭐 아닌가요? 그건 아닌데. 하면서 느나 봐요. 네, 하면서 늘어나신 게 아닐까. 다음에 또 오셨을 때 어떤 연기를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5살 대학원생이고 남자친구는 3살 연상 직장인입니다. 1년 연애 중이지만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으로 힘들 줄 몰랐어요. 썸 탈 때와 연애 초에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밝은 모습에 잘해주는 게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남자친구의 정석이군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사라져가요. 어느 날 술 먹다가 자기는 자신감도 없어서 나한테 당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땐 제가 잘해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현님,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연인한테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술을 먹다가 자신감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하다. 전 되게 안쓰러울 것 같아요. 아마 사연자님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지쳐서. 근데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 감정에 같이 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칭찬도 해주고 만나면 많이 웃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을 했어요. 그 후 회사에서도 큰 실수를 해서 혼나고 온 날이 많아지고 저녁 데이트 내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분이 힘드니까 데이트할 때 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상 대화는 줄어들고 위로만 해줬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친한 친구들과도 싸우기도 하고 엄마랑 누나랑 또 갈등이 생겨났어요. 저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사소한 일부터 잦아지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지금 혜진님이 남자친구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많이 들어줬지만 이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잦아지니까 혜진님 마음도 조금 지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 보이시네요. 왜냐하면 어떤 감정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황극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네요. 데이트하는 날 술 냄새 풍김에 왔는데 그 전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싶은데 못했어요. 때론 자기 생각만 말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서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남자친구분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미안해 너랑 안 좋아질까봐 말 못하라고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지만 남자친구가 부족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모습들을 보다가 매사 자신감이 없고 힘들어 하니까 2달 동안 이렇게 지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가 생겼어요. 안 좋은 거죠? 서로를 위해서 이별 고민까지 하게 돼요.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앞으로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남자친구도 힘들고 혜진님도 마음적으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또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죠. 아, 근데 좀 약간 그래서 혜진님께서 지치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니까요. 텍스트 안에 그런 게 담겨져 있을 때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남자친구 분이 되게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스로 좀 자책도 많이 하시고.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니까 네. 혜진님을 만나도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네. 혼났던 거라든지 아니면 싸웠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털어놓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본인의 짐을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혜진님의 지금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그릇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을 그만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약간 관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떤 우울한 얘기가 나왔을 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줄 수 있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 그 얘기 듣기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제가 지금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친구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혜진님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돌이켜 보셨을 때 아직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아직은 혜진님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계시면 기다려 주시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 힘든 순간에 인생의 힘든 순간을 같이 한 사람은 사실 못 잊거든요.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죠. 보온을 하잖아요. 그죠. 기쁠 때 같이 한 것보다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연약할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참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님이 지금 너무 많이 지쳐있고 완전 고갈된 상태다 라고 느끼시면은 저는 이제 스스로를 좀 본인을 챙기셔야 할 때라고 느껴지고 어쩌면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좀 슬프지만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혜진님이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고 나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어느 순간 이런 모습들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근데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건 다른 커플들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상황이 놓였었을 때. 그죠. 누군가는 진짜 들어주기도 하고 포옹을 해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선택을 다시 하죠. 선택을 하게 되는 게 헤어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오늘 남자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데이트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뭔가 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 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혜진님 남자친구 분이 좀 항상 우울해하시고 무기력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남자친구만의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뭐 그 모습이 좋았던 게 있었으니까. 그죠. 혜진님의 마음을 뭐 잘 알아봐 주신다던가 되게 자상하다던가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커플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단점들도 알게 되는데 그 단점이 장점을 넘어설 만큼 날 너무 힘들게 하는가.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들다. 너무 안 맞고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 싶을 때 이제 그런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연애 초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거나 내가 보여줘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면. 그죠? 썸을 탈 때라든지 연애 초에는 당연히 즐겁고 웃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고 대화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친구분은 그냥 일단 스스로가 견뎌내고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오지 않은 거죠. 단 혜진님은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벌써 한 2개월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였어도 조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힘들 때 어떻게 해주면 그래도 조금 남자친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속마음을 못 털어놓을 상태에서.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건 혜진님이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혜진님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오신 거죠. 막 칭찬도 해주시고 기다려도 봐주시고 다음 날 만났더니 술 냄새 폴폴 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속상해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히 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실 때가 아닌가. 이게 참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혜진님이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났었을 때 우리가 잘 보면 보상 심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이 단어가 여기 딱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혜진님이 그만큼 이해해주고 포용해줬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다시 되돌아왔었을 때 바라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이 감사함을 모른다면 혜진의 입장에서는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내가 이겨냈던 시간들이 짜증이 나거든요. 실제로 약간 군대 기다려준 여자의 심리가 그렇다고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군대 기다려줬는데 나한테 왜 잘 안 해? 너 그렇죠. 전역했는데 왜 나한테 잘 안 해? 너 왜 친구들 만나?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남자친구분이 이제 많이 회복을 하셨을 때 혜진님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내 마음을 결정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는 힘들 때 여자친구한테 잘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의 입장에서 그냥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3살 연상이시니까 신입의 직장인이실 것 같아요. 뭐 28살이시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해야 될 것과 내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회사 안에서. 남자들이 자존감이 언제 떨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회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씩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혜진님 입장도 답답한 건데, 저는 여자친구한테 언제 얘기했냐면 여자친구가 제가 힘든 걸 눈치챘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계산을 다 해준 거야.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힘든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짜 이거는 보답해야겠다. 밥 한 번 얻어먹었던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집에 가는 길에 털어놨던 것 같아요. 아, 나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일도 잘 안 되고 위에 상사가 너무 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털어놨는데 여자친구도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줬던 것 같긴 해요. 아마 혜진님도 뭐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셨지만 안 되는 거라면 남자친구가 진짜 이 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엄마가 와도 못 바꿔요. 그니까요. 그래서 더 노력하시는 거는 힘 빠지시는 거니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정도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승혜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저는 뭐 계속 앞전에 드렸던 얘기지만 그냥 먼저 일단 본인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직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지, 나에게 이 사람을 보듬어 줄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시간이 더 길어져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 맞아요.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 좀 기다려 보시고, 되게 힘들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기다리다가 고갈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좀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나도 지금 너무 고갈된 상태고 내 스스로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 현재로선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혜진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앞으로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혜진님이 알고 계실 것 맞아요. 같아요. 혜진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승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힘든 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은 남자친구가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돌아왔었을 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워하고 그때 잘해줬던 거에 대한 마음의 보답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남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를 같이 겪으면 그 관계가 훨씬 더 약간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힘든 일 있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혜진님도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근데 남자친구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서 혜진님이 힘든 일 생기면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니까 최종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대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마음적으로 아픈 거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골마가는 거죠. 나도 한번 기대해야 되는데 12월이니까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그날 또 남자친구가 와서 연말이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빠르게 그 마음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혜진님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이니까 그래도 잘 보내셔서 크리스마스 때 좋은 레스토랑 가셔서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마칠게요. 얼른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남자친구분께서.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결말인데.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야죠. 네. 기도라도 해야겠어요. 혜진님을 위해서요.